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6년이나 덜 산다고요? 처음엔 저도 그저 유전 탓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바로 그것들이 인생의 길이를 결정짓고 있더군요. 저는 올해로 82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원 가는 건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80이 넘도록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의 수명을 조용히 깎아내리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럼 사연을 통해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내과 진료실에서 70대 중반의 김성호 교수가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의사로 살아온 김성호 교수의 책상 위에는 오늘도 수많은 환자들의 기록이 쌓여 있었죠. 또 한 분이 가셨군요. 김성호 교수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아침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50대 남성 환자의 소식을 들은 참이었거든요. 부인과 2 자녀를 두고 떠난 가장이었습니다. 간호사 정미영이 차 한 잔을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젊은 남성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70 넘어서야 이런 병들이 생겼는데 말이에요. 김성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6년이나 짧거든요. 1990년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정미영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원래 몸이 약한 건가요? 아니에요. 유전적으로는 오히려 남성이 더 튼튼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생활 습관이에요. 김성호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본 건강한 장수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유전자도 비싼 치료도 아니에요. 바로 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었어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종훈이라는 이름의 이 환자는 한 달 전부터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어떠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연은 시작하셨나요? 김성호 교수가 온화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박종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답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못했어요. 회사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담배 없으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이미 50 넘었는데 지금 끊는다고 달라질까요? 김성호 교수가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을 잃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효과가 있을까요? 박종훈이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 금연만으로도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하루 10분 걷기만 해도 면역력이 향상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김성호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미영이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60세에 담배 끊으시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거든요. 박종훈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할까요? 김성호 교수가 진료용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5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찾아낸 수명을 깎아먹는 주범들입니다. 김성호 교수가 진료실 벽에 걸린 인체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 5가지 습관은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속 깊숙이 건강을 갉아먹는 침묵의 시한폭탄이에요. 박종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김성호 교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처럼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계시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이 흡연보다 더 해롭다고 나왔어요. 박종훈이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요? 네, 맞아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사무직 문화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해졌죠. 김성호 교수가 차트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서 허리가 아프다고 매일 난리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김성호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박 부장님, 회식이나 접대로 술 자주 드시죠? 박종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답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마셔야 해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젊을 때는 간이 알코올을 잘 분해했지만 50 넘어가면서부터는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 술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적당한 술도 몸에 부담이 되는 나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박종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아예 안 마셔야 하는 건가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줄여야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고독과 사회적 고립이에요. 김성호 교수가 환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 많이 하세요? 박종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거의 말을 안 해요. 아내와도 요즘은 대화가 거의 없고 친구들과도 만날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거예요. 김성호 교수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대화 없는 일상은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치매 위험도 높여요.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1990년대 IMF 사태 이후로 경제적 압박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정미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맨날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많이 우울해 하셨거든요. 네 번째는 당연히 흡연이에요. 김성호 교수가 박종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하루에 몇 갑 피우세요? 한 갑 정도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피우다 보니까. 박종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피우셨으니 지금 끊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에요. 60대 이후 금연도 생명을 구합니다. 제가 직접 본 환자 중에 70세에 담배 끊고 80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도 있어요. 박종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김성호 교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요즘은 새벽 한두 시에 자요.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고 유튜브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박종훈이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성호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밤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사이 뇌는 병들어가고 있어요. 수면 부족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수면 장애 환자가 급증했어요. 정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어요. 박종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가지 모두 제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저는 이미 망한 건가요? 김성호 교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박 부장님. 이 습관들은 증상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조용히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깨달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어요. 박종훈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담배는 30년 넘게 피웠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회식은 피할 수도 없고. 김성호 교수가 박종훈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때 진료실 문이 노크되었고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정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성호 교수가 반갑게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이재만 사장님.
정말 우연이네요. 마침 좋은 시간에 오셨어요. 이재만이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놀랍도록 건강해 보였습니다. 허리도 꼿꼿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박종훈이 신기한 듯 바라보자 김성호 교수가 소개했습니다. 이재만 사장님은 제 환자이신데 58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73인데도 이렇게 건강하세요. 박종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재만이 의자에 앉으며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젊은이, 나도 예전에는 자네와 똑같았어요. 1998년에 쓰러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나는 이제 와서 뭘 바꿔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나요? 박종훈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재만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아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여보, 우리 딸 결혼식도 못 보고 가시려고 그래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정미영이 옆에서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하셨나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재만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담배부터 끊었어요. 35년간 하루 2갑씩 피웠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날 마지막 한 갑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김성호 교수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후 금연만으로도 사망률이 30%나 줄어들어요. 이재만 사장님이 살아있는 증거죠. 이재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는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10분만 걸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갔죠. 지금은 하루 1시간씩 걸어요. 박종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사업하시면서 어떻게 시간을 내셨어요? 이재만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젊은이, 그게 바로 핑계예요. 나도 처음에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담배 피우러 나가는 시간, 술 마시는 시간은 있더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김성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루 10분 산책만으로도 수면의 질과 면역력이 놀랍도록 향상돼요.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에요. 이재만이 박종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셋째는 술을 줄인 거예요.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마시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업도 더 잘 되더라고요. 맑은 정신으로 일하니까 실수도 줄고 판단력도 좋아졌어요. 정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회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식 때는 처음 한 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물이나 차로 대신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건강 관리한다고 칭찬받았어요. 이재만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박종훈이 점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이재만이 잠시 감정에 겨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30년 가까이 일만 하다가 갑자기 가족과 대화하려니 어색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매일 저녁 산책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김성우 교수가 설명을 보탰습니다. 사회적 관계 개선은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어요. 대화를 통해 뇌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수면 패턴을 바꿨어요. 이재만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까지 텔레비전 보고 술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요. 박종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럼 지금도 그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재만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처음 1년이 힘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 생활이 더 편해졌어요.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김성우 교수가 박종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보셨죠? 이재만 사장님도 50대 후반에 시작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아요. 박종훈이 이재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용기가 생기긴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의지력이 약해서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아요. 이재만이 박종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도 그랬어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김성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실패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정미영이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적어드릴게요. 이재만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밤 30분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대신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보세요. 박종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에는 담배 한 개비씩 줄여보세요. 이재만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20개 피우신다면 19개로, 그 다음엔 18개로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김성우 교수가 보충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피우게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줄여가는 게 성공률이 높아요. 이재만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친구나 가족과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아내와 저녁 식사 후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박종훈이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요즘 너무 소홀했거든요. 정미영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부인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주에는 술 안 마시는 날을 정해보세요. 이재만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을 금주일로 정했어요. 그날은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죠. 김성우 교수가 설명을 보탰습니다.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이틀만 쉬어도 간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돼요. 박종훈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해보겠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은 절대 안 마시기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5번째 주부터는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이재만이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 주변만 천천히 걸어도 돼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성우 교수의 아들인 김민수였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 진료 끝나셨나요? 김민수가 들어오다가 환자들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김성우 교수가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얘는 제 아들이에요. 젊은 의사의 시각에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김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한 후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배운 게 많아요. 의학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은 환자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박종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젊은 선생님 눈에는 요즘 환자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김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세요.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하지만 이걸 깨닫고 바꾸려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해지세요. 이재만이 김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70이 넘어서도 매년 건강해지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요. 김성우 교수가 환자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 100년 시대에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80까지 살더라도 지금부터 20년, 30년이 더 남았어요. 박종훈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재만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겠어요. 정미영이 박종훈에게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매일 체크하시면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재만이 박종훈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김성우 교수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박 부장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박종훈이 진료실을 나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점심시간에 산책해봐야겠다. 김성우 교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정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또 한 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군요. 정미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뿌듯해요. 교수님께서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받아요. 이재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가보겠어요. 아내와 저녁 산책 약속이 있거든요.
20년째 하고 있는 우리만의 소중한 시간이에요. 김성우 교수가 환자들을 배웅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은 결코 꿈이 아니다. 오늘 이 작은 만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해가 저물어가는 병원 창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의 인생에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습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지금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